예 변호사님, 네.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확산 일로에 있다 할까? 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 네.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보면은 뭐 청와대나 여당, 특히 여당에서는 이건 절대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금융사기 사건입니까? 성격이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쭉 지켜보시면. 이게 단순한 금융 사건이었으면은 네. 그 언론에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단순 금융 사건이면 또 이렇게 확대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단순 금융 사건, 지금 문제는 이 NH증권이라든가 여기서 옵티머스에서 한 그 펀드를 팔아줬고, 그다음 하나은행이죠. 거기서 그 운용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그 지금 사모펀드의 98%인가를 투자했어요. 라임에서. 이게 아주 예외적인 투자죠. 그런데 NH증권에서 사실 우리나라 굴지의 증권회사이고 농협 산하의 증권회사니까. 그렇죠. 이런 굴지의 증권회사가 어떻게 그 하나은행이죠. 이걸 알아보지도 않고 이걸 판매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력형 비리 이런 게 개입 안 됐으면은 이게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피해자도 없어요. 이런 팔리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또 금감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을 당연히 때 제기되죠. 잘라야죠, 당연히. 잘랐겠죠. 당연히 자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펀드라는 게 대부분 뭐 이게 뭐 이번에 뭐 진영 장관도 5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분은 돈이 많으시더라고요. 5억이나 현금을 투자할 정도면 그 어느 국회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 1억 투자해가 다 돌려받았다 이럴 정도인데 그런 분들 돈이 좀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요새 예금 이자율이 워낙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대부분 생활비라 좀 마련할까 싶어가지고 사모펀드에 가입한다고요. 저는 사모펀드 절대로 가입 안 하거든요. 위험하니까. 근데 이번에 가입하게 된 게 있죠. 일반 피해자들이. NH증권이 이게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하나은행에서 운용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제일 처음에 그 거짓말을 뭐라고 했냐면은 김재현 대표죠. 김재현. 이게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 채권.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하면은 그 공사대금 채권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여기에 투자한다는 거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요, 하나은행도 그거 알아봐야죠. 그리고 NH증권도 알아봐야죠. 그게 정말인지. 사모펀드란 게 저도 조국 장관 때 사모펀드 하도 이야기 나와가지고 관심을 가졌는데, 보통은 우리 증권회사의 공공펀드 이런 거 그냥 알려진 펀드 가입하지. 그것도 겁이 나서 원금 보장되냐 안 보였나 묻고 가입하는데, 반드시 원금 보장을.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렇게 가입한다는 거는 이걸 전부 다 믿고 가입했고, NH증권, 하나은행을. 그러면 NH증권, 하나은행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는 나중에 책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은행이라든가 증권에서 우리 돈 내줄 때 보세요. 얼마나 깐깐합니까? 그러니까요. 담보 다 있어야 하고 뭐 없으면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투자자들이 그걸 믿는 걸 갖다가 기화로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얼마나 확인을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확인했다면 이거는 NH증권은 판매도 안 할 거고 하나은행은 운용도 안 맡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런데 왜 국내 굴지의 뭐 5대 은행 중에 하나인 하나은행이 이걸 운용하고 NH증권이 왜 판매했겠냐? 이거는 뒤에 무슨 배우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사건이 생길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고 교수님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문현답이라고 그럴지 모르는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게 무슨 권력형 비리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고 교수님은 판사를 재판 안 해봐서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저희들은 당사자의 말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지금 그 피해를 봤다는 사람 말도 안 믿고, 그다음 피해를 입혔다는 쪽 말도 안 믿어요, 저희들은. 우리는 정황, 증거,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그래서 제가 지금 팩트로 이 정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팩트는 제가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언론이 검찰이 브리핑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팩트는 몰라요. 이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뭐 팩트를 확인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정황입니다. 정황상 이거는 뒤에 어떤 거대한 어떤 커넥션이 없으면은 있을 수 없는 투자와
거대 증권사 은행의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이렇게 그렇게 허술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아, 그럼 나중에 금감원 그 감독 받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은행 내 그 증권회사 내에 감사실이 다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다음 준법 감시인하고 여기 다 있어요. 변호사 또는 법조인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엉성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 있죠. 이거는 본래 안 되는 걸 되게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별로 힘이 안 들어요. 그렇죠. 누가 힘쓸 필요도 없어요. 그럼요. 안 되는 걸 되게 할 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로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 힘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뭐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NH증권의 그 정영채 저기 투자 뭐 담당 대표인가요? 예. 예. 이런 분들이 좀 정신 이상자가 아닌 다음에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허술하고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댈 리가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민주당이 지금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란 말을 한마디로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권력형 비리다는 거고 특히 NH증권이나 이런 데서는 농협이란 말이에요. NH가 줄여서 예, 이제 NH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기관 말하자면 비슷해요. 예, 정부라든가 여당의 힘이 아주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데거든요. 그 중앙회장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뽑힐 때 사실 뭐 여당의 그 지원이 없으면 좀 되게 힘들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예. 자기들이 정치적인 그런 차원에서 아니다 걸 수도 있고 잡아뗄 수도 있고 반대 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진짜 아닐 그런 수도 것을 있고. 이제 뻥튀기도 좀 하고 예, 그런 예. 것을 이제 감안하는데 문제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런 사건에 대한 아주 최고 책임자입니다. 또 윤석헌 금감원장 예. 이런 금융 사건에 대해서 또 그런 감시를 하는 최고 기관장 아닙니까? 예. 근데 추미애는 국회에 가서 허위 문서더라.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치유 관련 문서도 나왔고 뭐 조작된 로비 문서라 리스트도 그랬죠. 나왔고. 근데 이제 윤석헌이는 조작된 느낌을 받았다. 이 사람 또 힘이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뒤로 뺐더라고요. 추미애만 해도 너가 뒷심이 나는 센 사람이야 하니까 윤석헌이는 느낌을 받았다. 혹시 뭔가 걸릴까 봐서 두 사람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자기도 직무유기가 될 수 있으니까 윤석열 원장도. 어쨌든 이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조작되고 근거 없는 문서라 그러려면요. 허위 문서. 조사가 허위 문서고 허위 문서는 게 이제 그 조작된 문서라는 네. 건데요. 그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아니 근데 수사도 하기 전에 수사도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지금? 수사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도 그러니까 있죠. 그런 분이 우리 맨날 청와대 가이드라인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중요한 예. 사건 생기면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장관이 나서가지고 예.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어. 검사가 있죠. 어. 이 문서가 진정하다 말하기가 엄청나게 껄끄러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거기다가, 어떻게 거기다가 예. 지금 이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 대부분이 추미애 파로 지금 바뀌었어요. 예. 윤석열 파는 진짜 극히 소수 남았거나 중요한 수사에서 지금 옆라인으로 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안 그래도 추미애 장관 도와주고 싶은데 예. 이게 무혐의 만들고 이런 추미애 장관 말대로 그 결론 내는 거 아주 간단한 게요. 그 말에 반대되는 증거라든가 참고인 안 물으면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러네요. 필요 없다. 그건 검사의 정권이거든요. 예. 이제 법원 가면 이제 법원에서 사실 판사가 증인을 채택하는 정권을 가졌어요. 예. 우리 변호사나 검사는 그걸 신청할 뿐이지 판사가 그거 안 돼. 그 필요 없어요. 뭐 내가 보니까 이 사건의 심증은 이미 다 가 있고 그런 증거는 그 쓸데없는 예. 헛소리 하는 증인 필요 없어 하면 그걸 끝이네요. 변호사는 완전히 닥쳤던 개 모양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증인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증인 신청 떡 했는데 오늘로 결심하겠습니다. 재판 종결하겠습니다. 안 받습니다. 완전 멍해지는 거죠. 예. 그게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사가 고소인이 아무리 이 사건, 이 증인 좀 참고인 좀 꼭 좀 조사해 주십시오. 검사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정황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 다음 다른 증거 쭉 조사해 보니까 이 사건은 저는 이미 결론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런 말을 해버리면요. 그 밑에 있는 검사가 어떻게 추미애 장관 말을 뒤집을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거를 갖다가 조사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면 이거 뭐 지금 우리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도 무혐의로 결론 날 때 예.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조사 안 하면 끝이에요. 예, 예. 예. 자기 입맛에 맞는 증거만 조사해가지고 뭐 A 증거, B 증거, C 증거에 하니까 그 무혐의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옵티머스 문서 조작된 겁니다. 끝. 예. 어쨌든 추미애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랄까 뭐 이런 것을 딱 쳐버리면은 지금 이전에도 우리가 다 봤어요. 우선 본인의 아들 사건에 대해서 아무 소설 죄를 쓴다 그러는데요, 뭐.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는데 정황상 맞고. 예, 그런데도 무혐의 아닙니까? 예, 그 소설순에 그래버리니까. 그리고 또 수사팀이 추미애 장관 추종자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언 유착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추미애가 그랬어요. 본질은 검언 유착이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한동훈이가 그 한마디 했다가 지금 또 용인으로 가버렸어요. 진천으로 그래가지고 6개월인가 사이에 네. 임지를 3번째 옮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추미애가 벌써 이건 허위 문서다. 그러니까 참 이 그러니까 김태년은 자기가 취재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다 취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천고 대부입니다. 순천고 나왔거든요. 지금 순천고 뭐 출신들이 검찰을 완전 장악하고 검찰을 있죠. 장악하고 예.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그렇죠. 근데 뭐 별거 아니더라.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별거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어쨌든 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침묵을 꼭 지키고 있더니 하도 이게 막 비화되고 청와대로 지금 모든 화살이 쏠리고 있으니까 똥 나오셔가지고 검찰 수사에 성역은 없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내렸어요. 그건 정치적인 언사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진정성.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 말 안 해도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게 원칙이죠, 원래. 예. 근데 지금 그 말 왜 합니까? 아니 그게 추미애 장관하고 얘기가 다르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언사에 불과하다니까요. 추미애 장관은 이미 그 욕먹을 만큼 엄청나게 먹은 사람 아닙니까? 이번 아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추미애 장관은 제가 지금 그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설사 추미애 장관 자기 양심을 걸고 예. 이 문서가 허위 문서라는 확신이 들어도 검찰 수사를 맡고 있는 총책임자로서 있죠. 그 말을 앞서서 하면 안 되죠.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사람은 법조인이고 판사 출신인데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 선수를 치는 대가입니다. 보니까 선수치기 대가. 네. 이 바둑 둘 때 먼저 이렇게 그 까만 점 한 점 먼저 놓는 게 유리하다면서요. 그래서 석점 반인가 뭐 몇 점 공제해 주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수사고 뭐고 간에 있죠. 재판이고 간에 선수 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검찰에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먼저 검사 찾아가 가지고 사건을 설명해 가지고 검사를 머리 안을 우리 편을 만들어 놓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무슨 일이든 다 그렇죠. 예. 그 일반 뒤에 뭐 가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뒤엎으려면 참 힘들어요. 예. 이미 머릿속에 형성된 그 심증을 입력이 딱 돼버리면 그거 바꾸는 게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일개 변호사도 그런데 장관이 한마디 하면 검사 머릿속에 지금 이 알고리즘입니까? 완전히 그 추 장관 쪽에 쪽쪽쪽 이게 안테나가 향해져 있어요. 이걸 누가 이게 그 뒤집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헛소리 한다는 얘기죠. 헛소리 한다는 이야기 아니죠.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이거죠. 헛소리는 그건 당연한 이야기라니까. 검찰이 수사 열심히 하고 진실을 밝히는 거는 검찰이 당연한 임무예요. 아니 근데 지금 막 그 강기정 5천만 원 설 무슨 설 나오니까 조국까지 이거, 나왔어요. 조국.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정권의 이기로 절대로 안 갈 것 같은데 아무리 나와도 왜냐하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와봤자 뭡니까 태산 명동 서일필 태산이 시끄러운데 쥐 한 마리더라 이런 식의 잔챙이들 몇 잡아놓고 피라미드 몇 마리 잡아놓고 송어 잉어는 다 풀어주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것을 그러면 문 대통령의 생각은 예. 아니 우리 정권이 뭐가 잘못한 거있냐 우리는 깨끗하니까 빨리 그 수사해 갖고
이 결벽을 그렇죠, 밝히라. 그렇죠. 그 그래가지고 얘기인가요? 결론 빨리 내서 우리 무고한 걸 밝혀주고 또 두 번째는 증거는 이미 다 끝났다. 애완검들을 다 배치를 해놨으니까 가들이 해놓고, 알아서. 아니 그리고 청와대에 무슨 그 저기 뭐 여러 가지 그때 검찰이 그 요구했던 문서 다 이미 없거나 뭐 그러겠죠. 시효 기간 끝났다 그러면서 폐기하거나. 그 뭐 영상 그러니까- CCTV 자료 없다고 하잖아요. 아니 벌써.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변호사가 몇 명이 있으며 다 있는데 그거 벌써 옵티머 사건, 라임 사건 날 때 이미 증거 정리 다 했겠죠. 이 부분은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너무 했나요? 우리 여 변호사님이 좀 도를 넘으신 것 같더니 청와대가 지금 다 범죄 혐의를 감춰버렸다, 공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아니 자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이 정도 증거로는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그 몇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법원의 판결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진실은 아니다 바로. 그렇지만 진실 개연성은 있다. 그러니까 검사가 있죠.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진실을 밝혀내는 거는 진짜 하나님만이 아닌 진실을 밝혀내는 건 정말 힘들어요. 다만 증거를 가지고 검사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고 일단 판사가 재판할 때 내가 보는 입장이 이렇다는 정도지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그래 청와대에서는 볼 때 우리가 내놓는 증거들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증거 검찰이 지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더라도 이 증거만으로는 우리한테 칼날을 못 겨눌 것이다. 이건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강기정 수석도 그랬잖아요. 그거 뭡니까? 검색 때 다 있는데 5천만 원 가져들었겠냐? 예? 그럼 맞아요. 그 말. 누가 5천만 원을 청와대 와서 줘요. 준다고 하더라도. 검색돼 있어도요. 차를 갖고 들어오면은 저도 과거 언론사 있을 때 들어가 봤는데 특히 이날이 일요일 아닙니까? 정무수석실에서 그 누구 올 테니까 들여보내세요 하면은 이렇게 보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저도 과거에 그 언론사에 있을 때 들어갈 때 보면은 회사차 갖고 가면은 별일 없죠. 누구시 맞죠? 하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아니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돈을 준다 할 때 뭐 지금 안 받았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영상 자료라도 내놓고 가방도 아무것도 없었다. 몸만 들어갔다가 뭐 5천만 원 어떻게 넣겠습니까? 하다못해 이 가방 같은 거라. 근데 영상 자료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 다 뭐 폐기해버려. 있고 없고 간에 저는 만난 건 인정했잖아요. 예. 인정했지만 돈은 있죠. 강기정 수석이 청와대에서 맨날 숙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줘도 되죠. 아니 주거를 줘도 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 있죠. 돈을 뭐 영상 검색대라든가 그러네. 여기서 안 줬다고 해가지고 그 본인의 결백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럼 강기정 수석이 왜 만났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만난 이유를 내요. 그게 뭐 동양 사람이라서 뭐 전시만 이제 만났다든가, 예? 어릴 때부터 친구라서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예, 강기정 수석도 그 사람은 기자 때 이제 광주 MBC에 있었기 때문에 알았고 3년 전에 만나고 그동안에 연락이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잖아요. 청와대 그 정무수석이죠. 집무실까지 들어오라고. 있는데 3년 그러면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고향 이야기도 듣고 뭐 예. 세상 돌아 이야기 듣는다고 계속적으로 만나 왔으면은 그렇죠. 이번에 만나는 거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자기 말대로 그게 오히려 제 생각에는 강기정 수석이 자충수를 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만나고 3년이나 세월이 있죠. 깁니다. 엄청나게 길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고 정무수석으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3년이면 웬만한 정권 다 정권 후반기에 3년 지나면은. 끝나는 게. 그런데 그렇게 바쁜 정무수석이 왜 3년 동안 안 맞은 사람을 만났을 것인가? 그거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네. 그러면 강기정 수석이 돈 안 받았다 말할 게 아니고 왜 만났냐부터 밝혀야 돼요. 그걸. 그러시네요. 예, 그래서 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거는 저는 원론적인 말이죠. 안 해도 당연한 말. 부모한테 효도하라 이 말이 무슨 그게 엄청난 임팩트를 주는 말입니까? 뭐 부모한테 있죠. 예? 그 중국 고사에 아버지가 건강이 무지하게 나빠져 가지고 누웠는데 아들인가 며느리인가가 그 아버지한테 고기를 살 돈이 없어서 예, 자기 허벅지를 베어서 예. 줬다. 이거는 임팩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보고 나를 먼저 조사해라 이럴 일도 없겠지만 하여튼 뭐
그 정도 허벅지 살을 베는 정도 임팩트 있는 말을 했으면은 그거는 정치적인 걸 넘어서 했구나 했는데 그 부모한테 효도하라 정도의 말을 한 걸 가지고 이게 고 교수님은 아주 대단한 말씀이라고 저한테 하시려는 건 아니죠? 우리 여 변호사님은 레토릭, 수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격 없이 수사하라는 것은 대통령이 성격 없이 하라는 것은 상당히 원래 과거의 대통령들의 말이라고 하면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그 말만 믿고 성격 없이 하다가 핫바지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핫바지 총장이.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 5천만 원인가 강기정 그 폭로한 내용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하니까 그 김봉현이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걸 알았다는 거고.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관련 그 하자 치유 관련 그 문건도 보고를 안 해갖고 언론에 나서 알았다는 거. 도대체 그런데 검찰총장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말만 믿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가 지금 핫바지 총장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검찰총장이 3번의 지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원을 늘려라, 보강하라 지시하고 그 다음에 대폭 늘려라 한 보름 사이에 그렇게 지시를 했을 때는 윤 총장으로서도 나름대로 뭔가 있으니까 하지 내 소리가 아무 영향가 없는데 그렇게 3번이나 지시를 했겠습니까? 윤 총장으로서도 지금 사실 뭐 그 이성윤 서울지검장 또는 추미애 장관과 계속 맞붙여가지고 엄청난 내상을 입었죠 사실. 그렇죠. 국민들 지지는 얻었지만은 본인의 검찰 내 위상은요. 자기 말 듣는 검사가 몇 명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없죠. 인사권은 장관하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싶어도 파견된 검사 이런 사람들이 성역 없는 성역을 인정해버리면 성역 없는 수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파견된 검사 정도면요. 엘리트 검사라고 해야 돼요. 이번에 그 간 사람들이 그 증권 수사하고 이런 거 경력이 있던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걸 갔는데 이 사람들도 물론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지시하니까 그 가긴 가겠지만은 과연 의지가 있을 것인가 이건 별개 문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간분들의 성향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속에만 알고 있는 건데 물론 윤석열 총장이 누구 찍어가지고 보낸 건지 아니면은 그 서울지검장한테 이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보강 받아라, 파견 받아라. 그래가 간 건지 네 이걸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알려지기로는 처음에 10명을 보강을 하면서 대충 이름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추미애가 절반으로 잘라먹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5명을 보냈는데 다 이성윤 쪽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윤 총장이 좀 이렇게 한 사람은 한 명인가가 누군가 끼어 있다고. 그러니까 윤 총장도 사람을 박으려고 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19명인데 14명은 중앙지검에 원래 10명에다가 그 다음에 4명을 중앙지검에서 다시 차출해갖고 14명이고 외부가 5명이에요. 다른 지청에 있는. 그런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이성윤 라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있는 14명. 중앙지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아무리 윤석열 총장 말이 맞다고 해서 따르고 싶어도 자기 근무 평정을 누가 합니까? 이 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 합니다. 이성윤한테 거기 밑보기가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 판사들 중에도 권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검찰은 권력력이 있는 분이 뭐 소수 얼마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성윤 검사장하고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자기 뭐 친척 사건도 아니고 자기 친구 사건도 아닌데 또 곧 총장 된다는 그러니까 총장 또 예약을 해놨죠. 내년이면 갈리잖아요. 내년에 갈리죠. 내년 4월인가요? 7월이요. 7월입니까? 갈리는데 윤석열 총장은 뭐 이미 좀 8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9개월 지는 해고 이성윤 검사장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검찰총장까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또 원론으로 돌아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참 고마우나 이게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결국은 있죠. 대통령의 말의 진위 그리고 대통령 말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수사 결과를 봐야 알겠다. 지금 말만 가지고 이게 정말 그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성역 없는 수사로 들어갈 것이냐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시청자라든가 국민들도 그런 기대를 많이 하겠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보면은 명분이 있는 수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명분이 있죠. 권력층과의 유착 관계가 누가 보더라도 정황이 다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명분을 쥐는 게 중요한데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좀 우리 여 변호사님 너무 김을 빼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추미애도 서울시장 지금 나간다는 것은 대부분 알려졌어요. 이제 경선에서 이기고 지고 오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면은 12월 전후로 내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4월이니까 선거 기간이 있고 경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추미애만 물러나가 버리면은 사실은 이성윤이는 거기 힘 때문에 물론 뭐 대통령도 경희대 후배로 힘을 실어주지만 그래도 또 확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성윤한테도 이번에도 자꾸 사람을 안 늘리려고 하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여러 차례 경고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합동수사단이나 특별수사단을 발족을 하겠다. 뭐 그건 이제 추미애가 승인해야죠. 승인해야지만 명분이 있으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 추미애로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19명이라는 대규모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결과를 가지고 윤석열로서는 얼마든지 한번 승부수를 걸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7개월뿐 이제 내년 7개월이면은 이거 수사 끝나고 나면 연말이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걸어보는 거죠. 뭐 어차피 나갈 거. 그래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윤석열 총장이 이건 진짜 명분이 있어요. 그죠? 국민들도 지지를 하죠. 전부 다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황상 이 정권 비리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정황도 많고 그런데 이 수사에서 총장의 의지 무지하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 대검 중수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죠. 중수부가 하는 일. 근데 대검 중수부를 없애고 그다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엄청나게 축소시키고 2개뿐이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중앙지검 특수부가 결국 정권 비리 원래 대검 중앙수사부가 해야 될 걸 지금 여기서 한 거 아닙니까? 4개인가 있는 것을 특수 1, 2부 2개로 줄여버렸어요. 그것도 반으로 잘라먹었어요. 그래, 이렇게 추미애가.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이 정권에서 여러 가지 그 취임 초부터 태양광 문제라든가 뭐 지금 신라젠 문제라든가 원전 문제라든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있건 없건 특수부나 대검 중수부가 있어가지고 이걸 건드리면 상당히 부담이 된다 정권으로서는. 그게 나중에 뭐 무죄나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정권으로서는 사실 뭐 특수부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브리핑을 안 한다 했지만 어떻게 나오잖아요. 누가 불려가고는 다 하니까 또 설설설 흘립니다. 그렇게 나오면은 이게 정권은 큰 부담이니까 이렇게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검찰을 힘을 쫙 빼놓은 거예요 지금. 그다음 추미애 장관까지 앉혀가지고 쫙 빼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총장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사하는 각계 검사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본인이 아까 제가 뭐 이성윤 나인이니 뭐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안면 불사하고 하겠다 이런 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건은 만일에 그렇죠. 총장이 아무리 부탁해도 나는 내 살 길을 찾는 게 중요하겠다. 추 장관 내년 1월 전에 사퇴하겠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출세다. 인지상정이죠. 이런 검사가 있으면은 윤석열 총장의 말에 뭐 대놓고 나 수사 대충 하겠습니다 말은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하지만 결과는 상당히 좀 불안하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떤 구두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자기 지시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가지고
이걸 국민의 여론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여론밖에는 자기를 지지할 그것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워낙 힘이 없어가지고 예. 그 국민의 힘이 아니고 야당 의원의 힘이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좀 윤석열 총장이 정치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예. 이걸 대놓고 부딪히면은 윤석열 총장이 다치게 돼 있잖아요. 힘이 딸리니까 지금은. 예,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힘을 우리가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예. 해줄 수 있는 건 국민의 진짜 그 지지밖에 없다. 근데 이 국민의 지지를 얻는 건 검사라든가 판사를 한 이 법조인은 힘들어요, 사실. 그건 고 교수님 같은 정치부 기자를 훨씬 어떻게 하면 여론을 움직이고 잘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수사가 두 가지 방향 아니겠습니까? 예. 금융 사기 사건에 관한 수사. 그다음 이제 하나는 정관계 로비 수사. 로비 수사. 근데 정관계 로비 수사는 잘 안 오고 이쪽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 잡아넣는 거죠. NH투자증권 대표도 넣고 막 하면은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게 이제 국민들 속이는 수법이거든요. 그것도 중요한데 뭐 사실 뭐 NH투자증권 뭐 사장이라든가 저 공공기관들 투자한 사람들도 예. 뭐 근데 돈 먹고 투자 거기다 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거기에 수사하면요 정관계 로비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척 동자도 아니고 IQ가 뭐 낮은 사람도 아니고 전부 다 증권의 사장 정도면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인데 예. 이 사람 자기 죽을 짓을 왜 했겠습니까? 그렇게 수사하다 보면 나온다고 이게. 예, 예. 그런데 검찰로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게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잘 작용하고 윤석열 총장이 아까 말씀하신 7월 달이면 끝나는데 뭐 생즉사 뭐 사즉생인가요?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그 윤석열 총장이 비록 사실 그 총장 역할을 거의 해볼 수도 없는 환경에서 지금 거의 2년이 돼가잖아요. 지금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예. 계속 충돌을 하느라고 조국 사건 때부터 이번에는 뭐 아까 우리 항상 한 말이 있잖아요. 대법원장 보고 하루를 대법원장 해도 대법원장 했다는 건데 윤석열 총장이 좀 그런 사즉생의 각오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걸 지금 여권하고 뭐 척을 져가지고 여권을 갖다가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몰아내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정의를 밝혀달라는 거죠. 그거는 정의라는 건 아까 말씀했죠. 그거는 여당이든 야당이거든. 나쁜 짓 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마지막 기대가 우리가 이번에 이 옵티머스 라임 사건을 그렇습니다. 제대로 해가지고 예. 이 권력만 쥐고 있으면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안전하다. 이런 나라가 안 되도록 해주는데 윤석열 총장의 마지막 소임이 있다. 좀 우리 국민의 또 바람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방송을 하든가 또 이렇게 방송에다가 어떤 그 우리 제목을 뽑을 때도 윤 총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럼. 차원에서 예, 예. 조금 과장된 제목도 뽑고 그런 예. 것은 우리가 뭐 시청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윤 총장이 이런 걸 보고 힘을 내세요 예. 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또 뽑아주고 제목으로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가 뭐 권력 비리에 연루되고 안 되고 우리는 모르죠 지금. 예. 그거야 뭐 수사해봐야 아는 그렇죠. 건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수사도 하기 전에 어떤 남초에 걸려가지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금융 비리만 드러나고 권력 비리가 안 드러나는 거 이거는 없애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무혐의 되면 지금 청와대도 얼마나 좋으면 떳떳하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거죠.